이제는 움직이는 것들도 힘들어. 몸이 이렇게 아프니 오래 사는 게 무슨 소용인가 싶어. 지금 매일 침대에만 누워 계시는 올해 83세 된 저의 어머니가 얼마 전까지 평소에 자주 하시던 말씀입니다. 가난한 집안에 시집 오셔서 20대 후반부터 자식들을 혼자 키우시느라 엄청난 고생을 하셨지만 그래도 80살이 넘기 전에는 누구보다도 활기차고 늘 씩씩하셨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사이에 모든 게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어지러워서 걸어 다니기가 겁나고 다리에 힘이 없다고 하시더니 어느 순간부터 방에서 잘 안 나오시게 됐어요. 지금은 하루 종일 TV만 보시면서 누워 계십니다. 더 속상한 것은 했던 말 계속 반복해서 또 물어보시고 기억력도 좀 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운이 넘치고 씩씩하던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서울에 사는 60세 김민지 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균 수명이 83세로 늘어났다고 하지만 80세 이상 노인 중 68%는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20년간의 노인 건강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80세 이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만한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또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80세 이후의 건강 악화는 해결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위험 신호들이 나타나고 또 이에 대한 예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의학 저널에 실린 놀라운 연구 결과입니다. 오늘 저희가 주목할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훈과 지혜 채널의 오늘 영상에서는 먼저 80세 이후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의 분명한 이유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위험 신호에 미리 대비하는데 도움이 되는 전 세계에서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분들의 공통된 5가지 핵심 습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지 씨도 어머니가 움직이는 것이 힘들다고 하셨을 때 조금만 더 일찍 이러한 정보를 알고 어머니에게 실천하도록 했다면 지금처럼 중환자실에 의식 없이 누워 계시지는 않으셨을 텐데 이제 와서 자신을 원망하고 땅을 치고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삶은 한 번뿐입니다. 그리고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도 이제부터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데 실질적인 해결책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보를 꼭 실천에 옮기시는 일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영상이 도움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빨간색 구독 버튼, 그리고 아래 엄지 모양의 좋아요 버튼입니다. 앞으로 삶에 도움이 되는 교훈과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노후의 건강과 행복을 대비하기 위해 80세 이후 노인들이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3가지 충격적인 이유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5가지 특별한 습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80세 이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3가지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80세 이후 건강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고독성 영양실조입니다. 고독성 영양실조는 혼자 식사하는 습관이 지속되면서 발생하는 영양불균형 현상을 말합니다. 특히 이 습관은 현재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데요. 할머니 요즘 식사는 잘하세요? 라고 물으면 입맛이 없어서 그냥 물에다 밥 말아서 김치하고만 먹어. 나이 들면 다 그래.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특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만난 85세 이민자 할머니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먼저 떠나고 처음 한 달은 그래도 가족과 친구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견딜만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찾아오는 이가 거의 없어졌어요. 애들도 명절에나 오고 점점 함께 할 사람이 없어지더라고요. 이렇다 보니 입맛도 없어서 먹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러다가 정 배고프면 물에 밥 말아서 김치 몇 조각으로 끼니를 때웁니다. 또 밖에 외출하는 것도 자꾸 귀찮고 힘들어서 하루 종일 집에서 TV만 보는 생활에 익숙해졌지요. 이말머니처럼 80세 이후 사람들과 떨어져 혼자 지내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수명이 5년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증상들이 서로 맞물려 악순환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우울감으로 인해 밖에 나가기 싫어지면 운동량이 줄어들고, 운동량이 줄면 건강이 나빠지며, 이는 다시 우울증을 심화시키는 시기입니다. 이는 흡연이나 비만보다 더 심각한 건강 위험 요인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사람들과 떨어져 혼자 지내다 보면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치매의 발생 위험도 크게 높입니다. 사회적 관계가 적은 고령자의 경우 치매 발생 위험이 최대 64%까지 증가한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고독성 영양실조의 문제는 단순히 식사량이 아닙니다. 혼자 식사할 때는 영양의 질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 최근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혼자 식사하는 노인은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노인에 비해 단백질 섭취량이 평균 42% 적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혼자 식사할 때 우리 몸의 영양소 흡수율도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즐거운 대화와 함께하는 식사는 단순한 사교 활동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소화,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영양소 흡수를 돕는 중요한 건강 활동인 것이죠. 특히 단백질 부족은 잠든 근육 증후군을 더욱 가속화시킵니다. 근육은 하루에 1에서 2% 자연스럽게 분해되는데, 이를 보충하지 않으면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고독성 영양실조는 면역력 저하뿐만 아니라 우울증과 치매 위험도 크게 높인다고 합니다. 실제로 혼자 식사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우울증 발생률이 2.7배 높았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식사 습관을 개선한 노인들은 6개월 만에도 면역력이 평균 58%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인지, 기능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80세 이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잠든 근육 증후군입니다. 잠든 근육 증후군이란 오랜 시간 동안 근육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근육이 위축되고 기능을 상실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특히 은퇴 후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든 노인들에게서 자주 발생하는데,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이유는 여러분의 부모님은 물론 여러분 자신의 미래 모습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공원 산책길에 이런 대화들이 주변에서 자주 들리지 않으시나요? 요즘 할머니가 산책에 자주 안 나오시네요. 어지럽고 다리에 힘이 없다고 하셔서 산책 나오는 게 겁난다고 하셔요. 그리고 얼마 전부터 화장실에서도 자꾸 엉덩방아 찌시고 넘어지셔서 참 걱정이에요. 최근 서울대학교 노화연구소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80세 이상 노인의 87%가 잠든 근육 증후군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근육을 더 빨리 빠지게 만듭니다.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충격적인데요. 80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2주만 움직이지 않아도 근력이 20% 줄어든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2주 동안 줄어든
근력을 다시 회복하려면 6주나 걸린다는 거죠. 움직임을 포기하는 순간 건강도 함께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현상이 시작되면 근육량이 매년 3%에서 8%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일단 한번 시작된 근육 감소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전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르신들의 근육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균형 감각 저하입니다. 그래서 자주 넘어지게 되고 한 번 넘어지면 골절이나 뇌 손상으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하버드 의대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 호르몬 분泌, 심지어 뇌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근육에서 분비되는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이 면역력 강화와 염증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근육이 줄어들수록 우리 몸의 기초 대사량도 함께 감소합니다. 그러면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지방이 더 쉽게 축적되고 전신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증가된 염증은 다시 근육을 감소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한번 시작된 근육 감소는 면역력 저하, 당뇨병,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특히 80세 이상에서는 이런 현상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수명 단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도쿄 노화연구소가 90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최근 연구에서 적절한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회복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7.3년 더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의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근육 운동은 80세 이후에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100세가 넘은 노인들도 적절한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늘릴 수 있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80세 이후 건강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세 번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과잉 안정 증후군입니다. 과잉 안정 증후군이란 건강을 걱정한 나머지 오히려 지나치게 활동을 제한하면서 발생하는 건강 악화 현상을 말합니다. 특히 자녀들의 과도한 걱정이 이런 현상을 더욱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르신들이 넘어질까봐 걱정돼서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은 마치 불이 날까봐 집 전체의 전기를 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82세 김순옥 할머니의 이야기를 전해 드리고 싶은데요. 할머님은 1년 전 화장실에서 엉덩방아를 찌는 가벼운 낙상을 경험하신 뒤에 너무나 두려워서 되도록이면 움직이지 않으려 하셨답니다. 식사하는 것까지도 거의 침대에서 잠깐 일어나셔서 낀 일을 때우는 식으로 해결하고 거의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방에서 누워서 보내셨죠. 넘어질까봐 무서워서 조심하는 게 최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1년 만에 다리에 힘이 확 빠지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조금이라도 움직였어야 했는데 너무 후회가 되네요. 놀랍게도 하루 종일 침대에서 지내는 것은 흡연보다 더 해로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영국의 노화연구소에 따르면 하루 12시간 이상 누워있는 것은 매일 한 갑의 담배를 피우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과도한 안정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장시간 누워있는 생활은 뼈 밀도를 매월 최대 5%까지 감소시키는데 이는 골다공증 위험을 크게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심장 기능이 20에서 30%까지 저하된다는 점인데 이는 평소보다 심장이 혈액을 덜 펌프질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또한 하루 종일 누워있는 생활은 인지 기능을 급격히 감퇴시키는데 이는 뇌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하고 새로운 자극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울증 위험은
3배나 증가하는데 이는 활동량 감소로 인한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폐렴 위험이 4배나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누워있는 자세가 폐속 분비물 배출을 어렵게 만들고 폐 기능을 저하시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적절한 활동은 오히려 낙상 위험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의 가벼운 활동만으로도 80세 이상 노인의 수명이 평균 3.7년 증가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90세 이후에 시작한 운동도 효과가 있었다는 놀라운 결과도 있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절한 활동입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3가지 건강 악화의 이유들이 정말 충격적이고 남의 일처럼 생각되지 않네요. 더욱 무서운 점은 이 3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노인 건강 악순환의 고리처럼 근육이 잠들면 더욱 움직이기 힘들어지고 움직이지 않으니 식욕도 떨어지고 이 모든 것이 정확했음을 김민지 씨의 어머니에게 나타난 모습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 넘어지신 후로 우리 형제들이 너무 걱정하는 바람에 어머니는 점점 더 움직이지 않게 되셨고 그러다 보니 근육은 더욱 약해지고 식사도 대충 하시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80세 이후의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가지세요. 이 모든 현상이 예방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이미 증상이 시작된 경우에도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를 진료하는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노인 건강의 황금기는 80세예요. 이때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100세까지도 건강할 수 있고 반대로 급격히 나빠질 수도 있어요. 특히 일본의 100세 장수 연구에서 공통된 5가지 습관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함께 식사하기, 걷기 명상, 뇌 근력 운동, 잠 잘 자기 그리고 웃음, 요가 이 5가지 습관만 잘 실천해도 노인분들의 건강이 크게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별한 습관 5가지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습관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시너지 효과입니다. 각각의 습관들이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끌어올리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습관들이 결코 늦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셔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첫 번째 특별한 습관은 바로 함께 식사하는 것입니다. 즉, 식사 교류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수명이 평균 4.2년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식사 교류란 단순히 함께 밥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대화를 나누며 즐겁게 식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놀랍습니다. 함께 식사할 때 나타나는 건강상의 변화는 정말 놀랍습니다. 연구진들의 분석에 따르면 함께 식사를 하면 소화 효소 분비량이 42% 증가하는데 이는 즐거운 대화가 우리 몸의 소화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양소 흡수율도 38% 향상되는데 이는 천천히 여유 있게 식사하면서 음식이 충분히 소화될 시간이 확보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식후 혈당 조절 능력이 27%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천천히 식사하면서 인슐린이 적절하게 분비되고 즐거운 대화로 인한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가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함께하는 식사가 우울증 위험을 15% 감소시킨다는 점입니다. 이는 식사 중의 사회적 교류가
우리 뇌의 행복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치매 예방 효과도 48% 상승하는데 이는 식사 중의 대화가 뇌를 자극하고 인지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혼자 먹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먹으니까 확실히 달라요. 말벗과 함께하는 식사. 이게 바로 장수의 비결이었나 봅니다. 몇 년 전 100세에 돌아가신 저희 외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대화의 질입니다.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며 식사할 때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감소하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텔레비전 보면서 먹는 것보다 이웃과 이야기하며 먹으니 확실히 달라요. 손주들이 같이 먹으면 입맛도 살아나고 기분도 좋아져요. 수면의 질도 크게 개선되는데 이는 규칙적인 식사 시간과 함께하는 식사에서 오는 심리적 안정감이 수면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억력 향상 효과도 주목할 만한데 이는 다양한 대화 주제와 사회적 교류가 뇌를 자극하고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심혈관 건강도 크게 증진되는데 이는 여유로운 식사 속도가 혈압을 안정시키고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함께하는 식사가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사회적 교류와 즐거운 식사가 텔로미어라제 말단 부위의 감소 속도를 늦추고 노화 관련 유전자들의 발현을 조절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추천합니다. 일주일에 최소 3회 이상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하기. 경로당이나 복지관의 공동 식사 프로그램 참여하기. 가족이나 이웃을 정기적으로 초대하기. 식사 모임 만들기. 손주나 자녀와 정기적인 식사 약속 잡기. 처음엔 귀찮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모여서 먹는 게 일상이 됐어요. 함께 먹으면서 나누는 이야기가 삶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과식이나 지나친 음주는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즐거운 대화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의 두 번째 습관은 바로 몸의 근력을 키우기 위한 걷기 명상입니다. 걷기 명상이란 단순한 걷기, 운동이 아닙니다. 자연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으면서 깊은 호흡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걷기 운동이 그렇게 좋다던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매일 걷기만 해도 효과가 있을까요? 매일 20분씩 걷기 명상을 한 80세 이상 노인 그룹에서는 걷기 명상의 효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근육량 감소 속도가 67% 줄어드는데 이는 걸음에서 자연스럽게 전신 근육이 자극을 받고 근섬유가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면역력이 48% 상승하는데 이는 규칙적인 걷기와 깊은 호흡을 통해 면역 세포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혈액 순환이 개선되면서 나타나는 효과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치매 위험이 53%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걷기 명상 중에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고 자연을 바라보며 걷는 과정에서 뇌가 다양한 자극을 받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우울증 개선율이 72%에 달하는데 이는 걷기 운동으로 엔도르핀 분비 증가와 더불어 자연 속에서 느끼는 평온함이 정신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자연을 바라보며 걷는다는 것입니다. 나무와 꽃을 보며 걸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요. 아침 공기를 마시면서 걸으면 하루가 달라져요. 걷기 명상의 놀라운 점은 바로 이런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감소하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면역력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걷기 명상을 다음과 같이 추천합니다. 아침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은데, 이는 이른 아침 공기가 가장 맑고 상쾌하며 하루의 시작을 활기차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하게 시작하면 오히려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매일 1분씩 늘려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운동에 적응하고 체력이 점진적으로 향상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걷는 장소는 자연이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무와 꽃, 새소리가 있는 환경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크게 감소시키고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 걸을 때는 깊은 호흡을 함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는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몸속 노폐물 제거를 돕기 때문입니다. 깊은 호흡은 또한 뇌 속 혈류량을 증가시켜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세 번째 특별한 습관은 바로 뇌 근력 운동입니다. 뇌 근력 운동이란 단순한 독서나 퍼즐 풀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을 통해 뇌에 적절한 자극을 주는 활동을 말합니다. 치매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매일 신문만 읽어도 도움이 된다던데 정말인가요? 뇌의 운동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특정한 방식의 두뇌 활동이 치매 위험을 최대 73%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뇌 근력 운동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하면 뇌 신경세포 생성이 58% 증가하는데, 이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뇌가 활발하게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어 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45% 감소하는데, 이는 지속적인 학습이 뇌의 가소성을 높이고 인지, 예비 능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수면의 질도 34% 개선되는데, 이는 하루 동안의 적절한 뇌 활동이 자연스러운 피로감을 유도하고 수면 패턴을 정상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41% 향상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활발한 뇌 활동이 전신의 호르몬 균형을 맞추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새로움입니다. 익숙한 것을 반복하는 것보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추천합니다. 뇌를 활성화하는 새로운 취미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 특히 효과적인데, 이는 언어 학습이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하고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어 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외국어를 배우는 노인들의 인지, 기능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악기 연주를 시작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악기를 연주할 때는 시각, 청각, 촉각이 모두 사용되며 손을 따로 움직이는 동작이 뇌의 좌우 균형 발달을 돕기 때문입니다. 그림 그리기나 공예를 배우는 것은 섬세한 손 동작을 통해 뇌 미세 운동 영역을 자극하고 창의력과 집중력을 높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색감을 구분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뇌가 활발하게 활동하게 됩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네 번째 특별한 습관은 잠을 잘 자는 것입니다. 잠만 잘 자도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80세 이상 노인의 수명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수면의 질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수면의 질이 노화 속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깊은 수면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깊은 수면은 우리 몸의 회복과 재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8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깊은 수면 시간이 50대에 비해 최대 90%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용인에 사시는 82세 이정숙 할머니를 통해 이러한 수면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대여섯 시간은 잘 잤는데 6살 넘어가면서부터는 밤에 서너 번씩 깨요. 한 번 깨고 나면 다시 잠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낮에는 계속 피곤하고 머리도 잘 안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러한 수면의 질 저하는 여러 가지 치명적인 건강 문제를 일으킵니다. 첫째, 잠을 깊이 자지 못하면 우리 뇌가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는 청소를 하는데 이때 나쁜 물질들을 씻어냅니다. 하지만 깊은 잠을 못 자면 이런 나쁜 물질들이 뇌에 쌓여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치매 위험도 높아집니다. 둘째, 우리 몸의 리듬이 깨집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근육과 뼈를 다시 만들고 면역력도 높이는 중요한 물질을 만듭니다. 하지만 깊은 잠을 못 자면 이런 물질이 부족해져서 몸이 점점 약해집니다. 셋째, 병을 이겨내는 힘이 떨어집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열심히 병과 싸우는데 잠을 잘 못 자면 이런 능력이 떨어집니다. 연구를 보면 잠을 잘 못 자는 어르신들은 감기에 걸릴 위험이 3배나 더 높다고 합니다. 게다가 깊은 잠을 못 자면 근육을 만드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근육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되면 근육이 더 빨리 빠지게 됩니다. 80세 이후에 잠을 잘 못 자면 건강하게 사는 기간이 3년이나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잠은 우리 건강에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은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은 수면 리듬을 안정화시키고 더 깊고 편안한 잠을 유도합니다. 취침 전 2시간 동안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고 스마트폰과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를 피하세요.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뇌를 진정시키고 수면 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취침 전 이완 활동도 효과적입니다. 따뜻한 허브차를 한 잔 마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과 명상으로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세요. 이러한 습관은 긴장을 풀고 자연스럽게 수면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수면 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침실은 너무 덥거나 춥지 않은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어둡고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습기를 관리하고 침실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도 좋은 수면에 도움을 줍니다. 편안한 베개와 매트리스는 필수입니다. 음식과 음료 섭취는 수면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줄이고 저녁 식사는 취침 3시간 전에 마치세요. 따뜻한 우유나 바나나는 수면을 촉진하는데 효과적인 음식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 이완 활동, 그리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작은 실천이 당신의 내일을 지킬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더 나은 수면으로 더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세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5번째이자 마지막 특별한 습관은 바로 웃음 요가입니다. 웃음 요가란 단순히 웃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호흡법과 함께 의도적으로 웃음을 만들어내는 운동을 말합니다. 놀랍게도 억지로 웃더라도 진짜 웃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웃음이 운동이 될 수 있다고요? 억지로 웃어도 효과가 있다는 게 정말인가요? 이렇게 즐거운 운동이 있었다니. 하루 15분 웃음 요가를 실천한 노인들의 평균 수명이 6.3년 더 길었다고 합니다. 도쿄 의과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면역력이 63% 증가하는데 이는 웃을 때 면역세포의 활성도가 높아지고 면역글로불린이라는 항체 생성이
촉진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은 48% 감소하는데 이는 웃음이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고 대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수면의 질도 37% 개선되는데 이는 웃음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릴렉스 효과가 자연스러운 숙면을 유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통증 감소 효과가 45%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웃을 때 분비되는 엔도르핀이 천연 진통제 역할을 하며 전신의 근육이 이완되면서 만성 통증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심폐 기능도 크게 강화되는데 이는 웃을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깊은 호흡이 폐 기능을 활성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기 때문입니다. 전신의 근육도 자연스럽게 이완되는 효과가 있는데 이는 웃음이 만들어내는 미세한 근육 진동이 마치 전신 마사지와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치매 예방 효과인데 이는 웃음이 뇌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자극하고 뇌 속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웃을 때 지어지는 미소 근육은 눈 주변의 눈둘레근, 광대뼈에서 시작하는 근육으로 아래로 내려가 팔자주름과 입꼬리 주변의 피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근육이 작용하면 위십술과 입꼬리가 위로 올라가 미소가 생기고 턱선이 갸름해집니다. 앞볼이 톡 튀어나와 살아나며 생기 있는 이미지를 주어 외모와 인상이 동시에 좋아집니다. 지금 한번 잠시 미소를 지어 보세요. 자연스럽게 좋은 인상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80세 이후의 건강을 위협하는 3가지 원인과 건강한 장수를 위한 공통된 5가지 핵심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이 나빠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나본 몇 분들의 사례처럼 건강한 장수는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하루에 한마디라도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것, 집 앞을 10분이라도 산책하는 것, 아침 식사에 달걀이나 두부 하나 더 먹는 것, 복지관 프로그램 하나 등록하는 것, 잠드는 시간을 조금씩 일정하게 맞추는 것,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모여 건강한 장수로 이어질 것입니다. 최고의 행복은 다름 아닌 지킬 것은 지키고 만족하면서 즐기는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80세의 벽을 넘어 인생 후반전에 여러분 모두에게 복이 가득하셨으면 합니다. 하루하루 여러분의 노후 인생이 건강하시고 행복한 황금빛으로 물들어가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매주 업로드되는 건강 관련 꿀팁을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만의 건강 비법이나 느끼신 점도 남겨주세요.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건강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교훈과 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